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셔야 한다. 지금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 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의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당론이 아닌 의원들 각자의 판단과 양심 하에 이 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심판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전해지자 민주당 최고위는 이 표결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서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투표를 종용했습니다. 의총이 끝난 이후에 이소영 대변인은 최고위는 당론으로 부결이나 가결을 택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 최고위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서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으므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는 약 30명 정도의 의원들이 발언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의 입장을 냈으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에 또 다른 부담과 역풍을 생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총에서 가결적으로 의진을 개진했다는 의원들이 있었다는 것은 내일 있을 표결에 사실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려며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주문을 했었던 왕수박 이상민은 역시나 예상했던 그대로 또 트집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상민은 시사 저널과의 통화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다 본다. 뻔뻔함에 제가 다 창피하다. 한가득의 양심도 이재명 대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잘못도 없고 검찰에서 증거도 없다고 했으면 뭐가 무섭냐. 스스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앞에 한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을 바보로 알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어떤 유튜버들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으면 정치 생명 끊어버린다라고 하지 않나. 정말 오만의 극치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를 둘러싼 개딸 등이 더 큰 당의 문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결과 부결 확률이 반반이다.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와 당 문제는 틀리다. 개인적인 감정이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당의 문제와 뒤섞이면 되겠냐라고 덧붙였습니다. 당 대표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사실 그대로의 입장을 밝혔더니 이제는 뻔뻔하다고 말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사안을 당의 문제로 뒤섞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후안무치한 이상민. 본인의 눈에는 이게 지금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보이나 봅니다. 검찰 조작 수사를 당해봐야 그 맛을 알려나요? 아마 이상민은 본인이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잡아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새로 창당한 곳을 기웃거리는 그러한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상민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정치 생명까지 걸면서까지 저렇게 반대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과 설득 면담을 하고 또 유엔 특별 보고관으로부터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라는 의견을 이끌어냈던 우원식 의원이 귀국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병문안하고 사안을 보고한 뒤에 회기 중에 체포영장은 반드시 국회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치더라도 방탄국회를 열지 않고 본인의 의사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전하면서 따라서 8월 국회에서 비회기 기간을 두고 체포영장을 기다린 것처럼 12월 정기 국회가 끝나면 비회기 기간을 둬 영장심사에 응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다. 저는 이런 당대표의 생각에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조작질에 그리고 수박들의 난동질에 이렇게 난리를 피울 이유가 없는데 이 수박개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릴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12월에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면 심사 받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딜할 발광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1일 우리 민주시민들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죠. 자, 한편 정경심 교수가 오는 27일에 가석방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3년 3개월간 복역한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잘 버텨주신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를 가석방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총선 전까지 최대한 이슈라는 이슈를 다 끄집어내서 선동질하려는 적폐들이라는 점에서 이거 충분히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건을 꺼내들며 항소하고 있는 중인데 작금의 사법부를 도통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늘 불안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가석방된다는 소식에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이 됩니다.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입니다. 이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글까지 올리겠습니까? 세상에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빠른 쾌유와 함께 저 가족이 행복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